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기가 뜨거운 최신 부동산 이슈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대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수요 억제, 특히 금융을 통한 투기 억제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12개 지역을 강력한 규제 권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갭 투자와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지정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주택을 취득하려면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사서 전세 끼고 파는 전형적인 갭 투자는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이번 대책의 실질적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기존 최대 70% 수준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DTI 적용도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이 최대 6억 원까지 허용,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은 최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만 대출 허용,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대출 허들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청약 제도 측면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우대 방침을 더 분명히 내놨습니다. 주요 변경 방향으로는 가점제 비중 확대, 거주자 우선 공급 확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점제 비중이 확대되고 무주택 기간과 가점 관련 요건이 강화되면 오랜 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가구에 상대적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우선권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청약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나 전매 제한 강화로 초기 이득을 기대하던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분양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누가 더 유리한가는 지역, 상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가 더 안정적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하게 부과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취득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전세를 끼는 갭 투자를 원전 봉쇄합니다. 전매 제한도 수도권 규제 지역 중심으로 연장되는 방향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직접적 목적은 갭 투기 차단입니다. 허가제와 2년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